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지혜입니다. 요소수 품귀에 비상이 걸렸죠. 요소수는요,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 이 지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성분으로 트럭 등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에 들어가는 필수 품목입니다. 이 요소수가 품귀 현상을 빚다 보니까 해외 직구로 요소수 구입에 나서는가 하면요, 10,000원짜리가 인터넷에는 20만 원까지 무려 20배나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소수가 없으면 대부분인 경유차, 이 화물차 운행이 어렵다 보니까 물류 대란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는 중국이 국내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최근 중국이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수급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책이 좀 하루빨리 마련돼야겠네요. 11월 4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유한양행 수입 한국유씨비제약. 자동차 썬팅할 때 딱 불스원 썬팅, 넘버원 불스원이다. 불시한 썬팅, 자외선 열차단 극악 불스원 썬팅,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 예술 문의는 불스원 브라자닷컴. 창업은 역시 크린토피아.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창업 문의 1577-4560. 알았어 DBF 알았어, 연금은 알았어 DBF 알았어. 생애 주기별 은퇴 시점에 맞춰 알아서 투자해주는 연금펀드 한국투자 TDF 알아서. IRP에서도 가입할 수 있어요. 한국투자 신탁운용. 펀드보스 등 별도 발생,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내 차는 소중하니까 유리막 코팅도 한번 입혀주고, 새 차는 디테일링 세차 맛, 그리고 아에르 프리미엄 에어컨 필터까지 극초미세먼지와 유해가스 저감에 환경 기능까지. 내 차는 공기도 달라야 한다. 내가 선택한 프리미엄 아에르 에어컨 필터. 11월 4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는요,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의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요즘 단풍이 절정이죠. 주황산의 단풍은 어떤지, 또 유의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황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지금의 현안까지 모두 아우르면서 지역의 시각으로 우리 정치를 생각해보는 순서입니다.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이번 주도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경선 최종 투표율이 63.89%인가요? 네, 엄청난 것 같은데. 63.89%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면 이 모바일 투표가 31만 명이 참여해서 54.49%, 네. 그리고 ARS 투표율이 9.4%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직전 이전 정당까지 포함해서 이런 선거인단 방식이 도입된 게 2011년이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가장 높은 투표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2차 예비 경선에서도 당원 투표율이 49.9%를 기록했었거든요. 네. 네, 이 이준석 당대표가 뽑힐 때보다도 훨씬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다이어트는 안 해도 되겠네요. 70%는 안 네, 나왔어요. 공모는 안 끊어도 되게 됐습니다. 근데 흥행률은 성공을 했는데 뭐 투표함 네. 까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보기도 네. 하고, 또 윤석열, 홍준표 각각 후보는 이렇게 높은 투표율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던데 어떤 결과 네. 가져올까요? 일단은 그 당원 투표율 중에 보면 모바일 투표 비율이 54%로 네. 엄청 높게 나왔거든요. 네. 우리 뭐 흔히 생각하시면 모바일에 대한 접근성,
차원에서 보면 이 모바일로 투표를 한다라고 하면 좀 젊은 층이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때문에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새롭게 늘어난 신규 당원들 30만 명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본인한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윤석열 후보 쪽에서 놓고 보면 이 모바일 투표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나서서 투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ARS 투표는 이 당원들 중에 내가 굳이 뭐 나서서 투표까지 할 건 없고 연락 오면 나는 뭐 투표하겠다. 요 정도 수준으로 봤을 때 적극적으로 조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게 윤석열 후보 쪽이기 때문에 이 높은 투표율이 나한테 유리하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이 결과가 나와봐야 이 두 후보의 해석이 어느 쪽이 더 맞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투표가 높은 게 어떤 게 유리한지 정말 보는 시각이 아예 다른 건데 내일 네. 되면 알 수 있는데 근데 먼저 천윤길 편집장님이 저번 주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 순회 경선을 하면서 이 지역의 정책은 별로 내놓지 않는다는 지적을 여러 번 하셨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이번에 국민의힘 이 대선 후보 토론회를 보면 이 마지막 이 컷오프가 끝나고 나서 전국 순회 토론회를 상당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일단 안동 MBC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우리 강재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어야 됐는데 이 전국 순회를 하면서도 대구 경북 합쳐서 대구에서만 토론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렇네요. 이걸 보면 경북 지역에 당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토론회도 배치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느 지역이나 할 것 없이 토론회 내용이 지역에서 열렸다 뿐이지 지역 정책이나 지역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는 별로 이야기 자체를 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굳이 이걸 지역에 와서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 내용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걸 보면 좀 서글픈 일인데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이 공약도 유승민 후보가 이 영남 지역의 반도체 산업과 관련돼서 산업단지를 짓겠다. 요 정도 내놓은 거 빼고는 지역 미래 비전과 관련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후보 자체가 없었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의 도민들이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시고 따끔하게 또 질책도 해주셔야지 뭐 이런 문제가 그나마 이 본선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지역에 조금이나마 이 관심을 갖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드디어 내일이면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네. 그럼 어떤 후보가 됐을 때 우리 지역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방선거와 연동돼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이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방선거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도 그 안동 시내나 경북 지역 곳곳을 다녀보면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로 예정되는 분들이 현수막을 곳곳에 걸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분들이 참여하는 캠프 쪽을 보면 후보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공천 룰이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룰이 누구한테 유리할 것인가 이게 걸려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 정치인들 역시 이걸 뭐 눈여겨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북 북부 지역만 놓고 보면 윤석열 후보 쪽에서 이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훨씬 많거든요. 네, 만약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다른 후보로 최종 후보가 선출된다면 네. 오히려 기회를 얻지 못했던 후보들 또는 새로운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지게 된 거죠.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정치인들의 앞길이 조금 달라지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역대 대선에서 반복됐던 법칙이 있다고 하던데 이건 뭐죠? 네, 제가 그 몇 가지 뽑아봤는데 우리가 이번 대선이 20대 대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까지 민주화 이후에 치러진 대통령 직선제를 놓고 보면 2017년에 이 5월 대선을 제외하고는 대선 후보를 먼저 선출한 정당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네. 지금 이걸 봤을 땐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하다는 것들이 네. 적용이 되네요. 네. 네,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한 측면에서만 보면 이 정권 교체가 민주화 이후에는 10년 주기로 여야가 왔다 갔다 했다. 이것도 지금은 역시, 네.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5년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좀 유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역대 이 이야기는 이 홍준표 후보가 본인의 SNS에 써올리기도 했었는데 네. 역대 정치인들 가운데 대선 주자들 가운데 국회의원을 안 해본 당선자는 쿠데타로 대통령이 된 사람 말고는 없었다. 이거는 그러면 이재명 후보도 포함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윤석열 후보가 선출이 그쵸? 된다라고 한다면 이 주요 여야 정당의 후보들은 모두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 대선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법칙에 따르면 피국회의원은 당선자가 여태까지 없었다. 그러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후보가 선정이 되지 않는 한 엄청난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한 가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역대 관심을 끌었던 제3지대 후보들이 이 완주를 하고 나면 이 득표율 자체가 1, 2위와 다툼을 벌일 정도의 후보는 없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우리가 떠올려 보면 정주영 후보 그리고 네. 정몽준 그리고 안철수 후보까지 이런 경우가 잘 없었기 때문에 이 지금 3지대로 거론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나 그리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어떤 행보를 취할지도 역대 대선의 법칙을 보면 좀 예상 가능하지 않나 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평가는 엇갈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 봤을 때 법칙으로 뽑아낸 거잖아요. 네. 이번에 적용이 될까요? 글쎄요. 어떤 법칙이든 이번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된다면 네. 일단은 비국회의원 대통령 당선자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유는 그겁니다. 왜 역대 비국회의원 대통령 당선자가 없었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는 홍준표 후보한테 현재 좀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 상권 분립의 국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의회와 뭔가 경험을 해본 협치를 해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높습니다. 정치 경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독재와 비슷한 방식의 정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좀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네. 때문에 만약 이 후보들이 국회의원 당선된 적이 없는 후보들이 나오게 됐을 때 이런 부분이 약점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누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또 중요한 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일정도 짧게 짚어주시죠. 네,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일 선출되고 나면 아마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은 이미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설 전까지 지금 대선 주자로 뛰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제3정당의 후보들에 대한 뭐 단일화 압박이라든가 단일화 시도들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중도층, 무당층이 많다 보니까 제3지대에 있는 후보들이 연대연합할 수 있을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지역 공약과 정책이 없었다는 걸 우리 지역민들이 본인들이 참여하는 여론조사나 투표에 상당히 좀 따끔하게 메시지를 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더 키우려면 지적도 필요하다는 것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천윤길의 정치 TMI 뉴스맨 천윤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어르신님 안녕하십니까. 기용아재입니다. 보청기 알아보시는 거 진짜 힘드시지. 이제 하나만 기억해 주이소. 찾아가는 보청기, 집으로 보청기, 보청기 고민 직접 찾아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544-2222 1544-2922 집으로 보청기.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이슈 오늘입니다. 올해는요 단풍이 조금 늦게 물들었다고 하죠. 지금이 한창 절정이라는데 주황산 단풍은 어떨까요? 또 단풍철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주황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이대진 탐방시설과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단풍 시즌을 만나서 많은 분들이 산을 찾고 있는데 주황산 어떤가요? 지금이 딱 절정인 건가요? 네, 지난주 10월 25일을 시작으로 주황산 국립공원에서도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이 시작되었는데요. 주황산은 보통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가 단풍 절정기입니다. 네. 이번 주말에 주황산을 찾으시면 아름답게 물든 단풍을 많이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단풍을 많이 보는 건 좋은데 사람이 너무 많지 않을까 걱정도 되거든요. 네.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네, 주황산은 가을 성수기가 아닌 평일에는 평균 500여 명이 방문하시고 주말에는 평균 2천여 명이 방문하시는데요. 최근 성수기에는 평일 평균 5천여 명, 주말 평균 2만여 명이 방문하셨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평소보다 성수기에 한 10배 정도 더 방문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 평균 2만여 명이면 정말 많은 건데 지금 코로나19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재 가을철 단풍절 집중 시기라서 저희도 이제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해서 저희 주황산 국립공원에서도 한방 거리두기 캠페인과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점검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스크가 불편하시더라도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시고 집중 장소에서는 떨어져 앉기 등 코로나19 예방에 행동 수칙을 꼭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주황산에서 또 이런 다양한 단풍들도 즐길 수 있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숲속 나만의 휴식처 이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라고 하던데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이죠?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해결 방안으로 요즘 불멍, 물멍 등 멍 때리는 게 지금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 네. 우리 주황산에서도 숲에서 멍 때리며 명상 효과를 누리는 숲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해설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휴대용 의자를 대여해주고 그 의자에 탐방객들이 앉아서 주황산의 숲과 경관을 감상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도에서도 봤는데 탐방로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올해도 절골에서 감해봉 구간 5.7km를 9월 16일부터 11월 14일까지 2달간 탐방로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탐방 허용 인원은 하루에 1,350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 탐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상의 국립공원공단 예약 시스템에서 미리
예약을 하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까지네요. 주말까지 예. 이용을 할 때는 꼭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산행할 때 사고가 종종 발생하죠. 예. 사고 방지를 위해서 주의해야 될 점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고 발생 원인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새길 출입이랑 음주 산행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네. 정규 탐방로를 이용하지 않고 새길을 이용한 불법 산행으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음주운전 후 산행은 인지나 지각 능력이 크게 떨어져서 실족이나 추락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 산행은 절대 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음주 산행이 좀 많이 이루어지나요? 네, 지금도 저희가 단속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음주문화다 보니까 이게 참 계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또 물병에 이렇게 술을 좀 담아가지고 가서 간식과 함께 드시기도 하던데 그러면 지금 단풍철이라서 주황산을 찾아서 거기서 음식을 먹는 행위는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이제 집단적으로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단체로 먹는 거는 저희가 좀 아무래도 지양을 시키는데 아무래도 산행을 하다 보면은 코스가 길다 보니까 점심은 드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락 같은 거 드시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그거는 단속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 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규모로 같이 드신다고 해도 거리는 좀 떨어져서 드시는 걸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음주를 하는 건 정말 위험한 행위니까 음주를 하시더라도 산에 내려와서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산행 중에 사고를 얘기하고 있는데 실족이나 추락, 조난, 심장마비 같은 사고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119나 조항산 국립공원사무소로 신고를 부탁드리며 탐방로 이제 주변에 보면 자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목적 위치 표지판이라는 안내판이 있거든요. 그 안내판을 확인을 하시고 그 위치를 파악하시고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보다 더 빠른 수색이 가능하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산행 전 몸 상태나 이런 걸 미리 확인하셔가지고 정규 탐방로로만 이용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셔서요. 혹시 산행을 할 때 꼭 지참해야 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산행하기 전에 자기 몸 상태를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벼운 외투라든가 아니면 물이라든가 꼭 필요한 물품 같은 거를 준비를 하시고 출발하시기 전에는 준비 운동을 통해서 안전한 산행이 되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참해야 될 물건 같은 것도 있을까요? 예. 지참해야 될 물건은 지금 가을철이라 지금 일교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외투는 꼭 입지 않고 출발하시더라도 가방에 외투 같은 거는 꼭 가벼운 외투는 챙기셔야 되고 해가 떨어지면 급격하게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요즘은 겨울철이라 또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랜턴 같은 거를 좀 준비를 하시면 크게 좀 도움이 되십니다. 산에서는 지금을 겨울로 보고 있는 거군요. 해가 짧아져서요. 랜턴도 챙겨주시고 미리 겉옷은 춥지 않더라도 꼭 챙기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산을 찾았을 때 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주황산 찾는 분들한테 이것만큼은 꼭 지켜주세요.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생태계 보존도 중요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위드 코로나로 개편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자기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정해진 정규 탐방로로만 가시고 새길을 이용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저희가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탐방로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알려주셨죠. 하루 평균 1,35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장에 갔다가 1,350명에 못 들면 넘어서 예약을 안 한 분들도 너무 방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인터넷 예약이 기본이지만 하루 허용 인원이 1,350명이기 때문에 평일 같은 날에는 1,350명까지는 안 오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현장 예약을 또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예약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말씀까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주황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이대진 탐방시설 과장이었습니다.